시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목소리, 맥가이버의 목소리, 그 주인공입니다. 배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선생님 뵈니까 그 마음이 더 푸근해지는 것 같고 왠지 그 목소리가 네. 사람을 귀를 맑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귀를 맑게 해주면서 네. 마음을 맑게, 정신을 맑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오늘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갑자기 선생님 뵈니까 문득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이 개구장이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개구장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 동네에서 도남동에서 아주 유명했던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기는 밤낮 싸워가지고 와갖고 네. 애를 밤낮 때렸대요 또. 어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발 너 좀 맞고 좀 하라. 선생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개구장이의 이상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큰 사고를 치셨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것까지는 있질 않고요. 네. 아주 호기심 천국에서 있는 소년 같았죠. 그러니까 뭐든지 궁금하고, 네. 네.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런 곳이면 더 궁금해서 더 가보는,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리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기심 천국의 어린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가 소년으로 자라고 청년으로 지금 이제 노년인데 지금도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아, 사람은 원래 항상 자라면서 더 호기심이 많아진다고 저도 들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게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하셨을지 어머니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좀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 같은 분이었어요. 일일이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규제하지 않고 네. 더구나 저는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시대에 저희 어머니들이 하던 얘기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은 듣지 마라. 네. 그 말은 많이 하셨어요. 애비가 없이 자라면 못되게 이게 삐끗하게 자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시대의 통념이죠. 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막 하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저를 쟤는 지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런 거로 방임을 하셨고, 그냥 두셨고, 저도 또 개구지고 그랬을 뿐이지, 호기심 많았을 뿐이지, 뭘 훔치거나, 이런 나쁜 그런 거는 하지 않았죠. 어머님 그럼 항상 이렇게 강조하셨던 말은 뭐가 있었을까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아주 저희는 또 어려서 어머님이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난한 환경이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실. 네. 어머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가난한 거지 계속 가난하거나 전에도 가난했거나 그런 거가 아니다. 네가 가난한 거에 그냥 기죽지 말고 아주 길을 갖고 어떤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 성우가 된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까지 성우가 뭐냐? 뭐더러 그런 게요?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죠. 그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성우가 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으면 사람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당시 저희 어머니는 그 고급 문화 생활을 즐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고 때 영화를 아주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심심하시니까 영화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죠. 그 영화 들려주는 얘기가 저한테는 이제 상상과 공상, 망상을 막 하게 하는 거죠.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뭐 성우거나 탤런트거나 뭐 엔터테이너는 아니셨지만 그 영화 얘기 들려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적인 엄마의 그런 모습이 있으셨고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가
이제 성우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너 일로 가거라 하고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 언행, 역할, 영향력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성우 배한성이 있기까지 어머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다, 뭐 멘트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향력에서 어머니는 저한테 돈의 유산을 물려주신 건 없어요. 근데 추억의 유산은 물려주셨어요. 그게 당신이 그 영화 보시고 들려주셨던 얘기가 저한테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의 어떤 얘기보다도 그리스의 무슨 신화 어떤 얘기보다도 귀중하게 저한테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그 엔터테이너의 어떤 삶을 살게 한 그런 정말 좋은 멘토셨고 스승이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죠. 선생님 지금 자녀를 어떻게? 예, 딸 아이 둘하고 이제 늦둥이, 그러니까 사내 녀석이 이렇게 셋이죠. 그 아드님이 민수. 네. 네. 민수가 자기 전에 무슨 주문을 외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뭐 다가가면 가세요. 가서 주무세요.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는 제 나름대로 뭐 이 책 같은 것도 뭐 읽어주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민수는 먼저 집사람을 잃고 지금 집사람하고 재혼하면서 40이 넘어서 난 늦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써 20대 아버지가 되는데 40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그 너무 많은 세대적인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서 얘하고 어떤 공통점을 자꾸 발견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땐 그런 걸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중학교 되니까 뭐 저하고 안 놀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좀 다정다감한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국 어떻게 여행을 갔다 왔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그 선물이나 그런 게 크게 뭐 기쁨을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흔한.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꼭 걔가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였다. 평소에. 그런 걸 꼭 기억했다가 그런 걸 또 갖다가 그 적절할 때 딱 갖다 주는. 센스 있는. 예. 네. 그런 거로 아이한테 어떤 그런 결정적일 때 늘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그런 그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거 같은 거로 그리고 뭐 격려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조금씩 연출을 좀 했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때로는 화도 잘 내고 저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디서도 잔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소리, 뭐 남의 집 애인데 뭐 쟤한테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요즘은 잔소리하면 왜요? 뭐 저한테 뭐 이런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잔소리를 너한테 해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 세상에 아빠가 그런 건 잔소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그때는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당근과 채찍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이 있었으면 꼭 당근으로 널 아까 야단친 이유는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야단친 거에 대한 섭섭한 것만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가
많은 잔소리도 하고 어느 때 화도 내고 그랬지만 이유 있는 잔소리였고 이유 있는 화였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그 아빠들의 꾀돌이 같은 그런 전략 같은 게 필요하고 저희 세 아이는 보면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뭐니 뭐니 해도 그 제가 아주 열심히 사는 아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애들이 갖고 있어요. 저희 또 딸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아빠 그러면 뭐 소위 유명한 사람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빠는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사라진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빠가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지 이제 우리 딸내미들은 그런 걸 듣는 소개할 때마다 누구누구의 따님이다 하는 소개를 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들이 굳이 자식들한테 꼭 시간을 내서 뭘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한테 뭐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도 어떤 존재감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아빠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 방황하는 아이에게 혹시 어떤 조언을 해준 적 있으세요? 방황을 하는 것도 가출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전 방황의 끝이 있다. 영원히 저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숙제 중학교 때, 중3 때 그랬는데 중학교 때 그러는 게 다행이다. 괜히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러는 것보단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매도 뭐 일찍 맞으면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성장통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시각으로 봐주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나가서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뭐 해치고 정말 막 이런 범죄자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다른 부모님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방황한다. 아니 방황하면 어떡하나. 그럴 때 방황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끝도 있다. 오히려 그때 이걸 성장통으로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했던 그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못해왔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뭐 베란간 지금 뭐 여기 무슨 변장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어떤 기자가 그 유치원부터 하여튼 대학교까지 은사님을 취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리즈로 신문에 그걸 소개를 했었대요.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 경이 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 양반, 나의 기사를 너무 잘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왜 두 분의 스승을 빼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저는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 선생님까지 다 빼놨는데 어떤 선생님을 빼놨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빼놓으셨더구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 경만 그렇게 했어요. 누구한테든지 부모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장 상징적인 스승이다. 그런 얘기를 보면은 제가 베란간 뭘 다르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그냥 봤던 거를 나이 들어가면서 더 어떻게 더 좀 정성껏 지혜롭게 하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정도죠.